자, 봅시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연일 춥네요. 오늘 주말이지만은, 내일까지 좀 춥고, 다음 주 풀린다는데, 겨울은 추워야 되는데, 그래서 좀 며칠 춥고, 예전같이 우리 3만 4원,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일주일 내 추우니까 사람이 좀 움직이는데 좀 위축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월요일 처음 추울 때,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견디니까 또한 그 적응이 돼서 사람이 참 환경에 정말 돈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수강생 인원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또 시점이 되면 이렇게 모아지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입문과정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입문과정 뭐가 필요하냐 하지만은 입문과정 할지라도 영어 중심 많이 하지만은 그 기본 내용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는 큽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또 오늘 달려가 봅시다. 자, 오늘은 취득세의 취득의 범위부터 보도록 하죠. 2장으로 나와 있죠. 자, 취득세가 어떤 세금이냐? 지난 수업 시간에, 간단히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취득세 하면은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취득세를 이렇게 큰 틀을 잡았죠. 그에 따른 취득세 사용한 용어 상당히 많죠. 주로 과세 물건들에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취하고 득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 취득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 자, 그럼 범위를 위해서는, 이미 용어 정리서 한번 살펴봤지만은 이 용어로 취득세 하면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이런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이렇게 정리해봤죠. 용어 정의 때 그와 결부해서 이런 취득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구분을 좀 틀을 잡는 데 있어서 유용성이 있는 게, 그래서 이 취득하면은 한 장 넘겨보시면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은 사실상과 간주 취득으로, 사실상 취득은 다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구분이 되고, 승계 취득은 다시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 시험에서 취득의 이 범위, 구분은 큰 유용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관련 규정을 정리해 갈 때 이 취득의 구분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보면은 사실상 취득은 공부를 안 하더라도 누구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취득이 사실상 취득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이렇게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에 좀 신경을 좀 써서, 그런데 이런 취득이 사실상은 없던 것을 만들어서 취하는 원시, 있던 걸 이어받은 승계 취득으로 크게 구분이 돼서, 승계 취득은 유상승계하고 무상승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개념이 두 개념이 복합된 거죠. 유상승계 취득은 대가에 의해서 이어받은 취득, 대가에 의하지 않고 이어받은 취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난 수업에 정의했던 한 번 더 확인한 겸해서 그럼 원시 취득하면 원시 취득의 토지와 건축물 등이 원시 취득, 우리가 부동산이 관심을 두니까. 그럼 부동산에 의한 원시 취득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유수면, 매립간척이 한 조성된 토지가 원시 형태가 되고, 없던 땅을 매립이라든가 간척을 통해서 줍니까? 땅으로 만들죠? 자, 그리고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이 원시 형태가 되겠다. 이 외에도 차량 등에 있어서는 조립을 하겠죠. 기계장치 조립하겠죠. 선박을 건조하겠죠. 없던 걸 만들죠. 자, 이런 게 다 원시 형태가 되고, 또한 우리 민법서 공부하지만은 민법상 시효취득, 시효취득 등이 원시 형태가 되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적 큰 관심을 두니까 토지에 있어서는 매립간체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건축에 한 취득은 원시 형태가 되겠다. 잠깐 두고, 그러면은 대가에 의해서 이어받은 취득하면, 유상승계 취득하면 대표적으로 매매가 대표적이겠다. 매매. 또한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이 대표적인 유상승계 취득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승계, 대가에 의하지 않고, 자, 이어받은 취득에서는 상속, 증여, 기부 등이 무상승계 취득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세법을 처음 접한다 할지라도 뭐 땅을 매립해서 간척해서 땅을 만들었다, 건축물을 건축을 했다, 매매로 취득을 했다, 교환으로 취득했다, 뭐 현물 출정 어려운 말인지 두고요. 뭐 상속으로 취득했다, 증여로 취득했다. 자, 이런 말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말이죠.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런 말은 한두 번은 다 들어봤다 그 말이에요. 생활하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취득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상 취득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취득으로 보는 간주취득에서 시험적으로도 뭐 사실상 취득도 나오지만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세법 공부를 해야만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라고는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주 취득에 있어서는 자, 몇 가지 있지만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 간주 취득, 건축물에 있어서, 그리고 과점 주주가 있습니다. 과점 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 이 외에도 차량에 대한 종류 변경 등도 간주 형태가 되는데, 먼저 주의할 거, 토지에 있어서 간주 취득하면은 지목 변경이 있습니다. 지목 변경. 건축물에 있어서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 자, 이랬을 때 토지의 지목 변경 자체가, 개수 자체가 취득이 아니라 취득으로 보는 간주잖아요. 그래서 간주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지목 변경 자체, 개수 자체가 아니라 변경 개수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자, 면적이 아니다. 가액의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봐서 간주 취득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건축물에 만약에 개수라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간주지만, 만약에 면적이 늘 수 있습니다. 면적이. 아니, 건축물 개수하다 보면 면적도 늘잖아요. 면적이 증가될 경우는 간주 취득이 아니라
면적 자체가 늘면 그에 대한 업동이 붙은 거잖아요. 만약에 증축동으로 붙어나죠? 그 의미는 건축의 의미가 돼서 원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구분이 되는데 그 말은 원시 취득에 적용되는 세율하고 간조 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자, 과표 크기도 다르지만은 세금을 결정할 때 세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간조 취득은 지목 변경을 인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율을 취득으로 보고 전체도 아니고 개수로 하여 증가한 경우 증감을 취득으로서 부과가 됩니다. 잠깐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는 과점주주도 사실 우리 시험적으로 좀 자주 보이는 부분인데 좀 어렵게 하려고 내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과점주주는 말 그대로 주주잖아요. 그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주죠? 주주인데 과점이잖아요. 지나치게 독점한 주주잖아요. 과점이니까. 그럼 일반 주주에 대해서 부과된 게 아니라 그리고 주식 자체는 취득세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득세 부과 대상 아닙니다. 아, 여러분 좀 돈이 있어가지고 한 몇 천만 원 있어가지고 주식 사잖아요. 주식 안 사요? 알아서 사세요. 저도 한때 주식 투자해가지고 많이 까먹었죠. 정말 저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네, 투자론 여러분이 학계론은 알지만 투자론도 좀 알고 그래서 좀 중수도 알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꼬라박았더니 그게 실익이 없었습니다. 아는 만큼 된다면은 자 그런다 해서 그럼 부동산에 꼬라박아서 좀 실익이 있었냐? 그것도 없었어. 그래서 저는 한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하고는 투자하고는 안 맞구나. 그래서 왜냐면 투자는 참 여러분이 알지만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시기인데 그걸 예측 가능한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참 많이 정보를 얻어서 한다고 생각해도 꼭 저는 그 시점을 잘못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던질 때 던져야 되는데 그때 못 던지고 또 던져서 안 될 때 던져가지고 또 그렇고 그렇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경매물건을 제가 하나 신문 써서 제 아는 교수님 한 분이 참 경매에 관심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경매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재산이 한 몇 배가 늘었어요. 저는 몇 배, 한 배, 두 배커녕 오히려 마이너스야. 근데 제 생각해보면요, 아 교수님 그 물건 잡아봤자 별 돈 안 될 것 같은데 같이 하니까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니랴. 그런데 저보다 경험도 그렇고 일반적인 이런 지식들이 훨씬 부족해. 부족해. 특히 감옥 교수님이 감옥이 저는 그래도 세법도 하다가 또 다른 쪽도 오면서 막 그 감옥도 있고 그러니까 또 경제 쪽이라고 경제로 막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알아. 그래서 민법 교수님이야. 민법 교수는 아주 고리타분하거든요. 어느 교수님은 민법 교수님은요 진짜 고리타분해. 우리 같이 이제 경영적인 선생님들은 좀 마음 자체가 좀 다양하죠. 이게 사고자의 다양성이니까. 제가 이제 경영 나왔으니까. 그런데 민법 하신 분은 법 하신 분들은 왠지 고리타분해. 자,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물건을 놓고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안산 쪽에 있는 그 포도밭이 있었는데 사실은 좀 싸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한 번도 유찰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번 3차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그거 1차지 밀린 거 보면 모르겠냐고. 그게 한번 이제 임장활동 가니까 한번 가서 봤어. 여름 활동은 임장활동 들어보고 알죠? 가서 100% 가야 되니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도 같이 갔어요. 가봤더니 저 산비탈길에 해서 그쪽에 가지고 안산 쪽인데 좀 그거 그냥 놀리는 게 낫겠다. 뭔 돈이 되겠냐. 그런데 당시에는 그랬는데 약 7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황금 땅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좀 규모가 적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그 포도밭 꼬라박는 돈이 한 1,500밖에 안 됐어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처음부터 뭐 억 단위로 투자한 게 아니라, 성명이 온 게 아니라, 천만 단위, 그래서 싼 걸로만. 근데 만약에 빌라도 나와도, 12에 나와도 아주 싼 건 뭐, 한 보통 한 2천, 3천에 살 수 있는 것들. 그럼 그것들을, 근데는 위에서 그런 쪽에 주더라고. 그럼 투자 많이 안 해. 그럼 몇 건씩 잡아놓지? 그렇고 이제 자기 생각에는 그냥 잊어버린 거야. 우리는요, 못 잊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자고 있으면 막 상상당하고 막 그게 빨리 던져야 될 텐데. 왜 장기적으로 보유라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이 단기 투자 목적으로 해야 돼. 그런데 그 교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쪽박이고 교수님은 대박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만났는데 그래서 그래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계산하니까. 먹는 계산해야 되니까. 같이 만나면요. 제가 죽어도 안 냅니다. 버팁니다. 제가 뭐 식사를 하자고 한 잔 먹자고 전화를 합니다. 만납니다. 전화한 사람이 부담하잖아 대부분. 안 그래요? 안 냅니다. 쪽박이거든. 대박이거든. 그런데 이제 또 의외로 다른 사업을 해갖고 많이 또 그만큼 또 까먹었지. 그러니까는 다 모든 게 사람에게 위해서 다 주진 않는 거라고요. 그럼 교수님은 강의로서는 떴냐? 못 떴어. 저는 어쩌냐? 그래도 강의로는 과목이 틀리지만 그래도 강의로서는 인기도 면에서는 그래도 낫지. 교수님 인기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 주식 나오니까 그래서 주식 자체는 취득세 물건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확인했지만 그런데 그러면 주식을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취득으로는 간주취득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이 돼야 돼. 그 과점의 비율이 100분의 50. 초과 한자가 과점주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취득해서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과점주주 된 때에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에 있어서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 주주에 대한 특기도 염두에 놓고 뭐 앞으로 그 규정들 많이 공부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틀로서 취득의 범위를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자, 매립간청 건축이 뭐냐? 용어 정리 때 봤습니다. 건축이라 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용어에 자, 취득세 용어 정리에 5번에 나왔잖아요. 건축. 5번에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용어 정리 다 했잖아요. 앞에지. 영어 18번까지 다 해줬잖아요. 그 5번에가 뭐 있어요? 건축. 이게 건축이지. 이런 지금 자, 취득세에 사용한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18번까지 정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부동산은 토지및 건축물 말하잖아요. 부동산에 관심을 두니까. 자, 여튼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여러 공법도 그러니까 좀 이제 확장을 해서 세법 공부할 때는 그러면 건축하면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하는데 끝내면 안 돼. 그 건축에 따른 형태에 따라서 취득세 과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세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런 게 우리 세법 시험이지 건축 자체는 시험 우리가 아니지. 근데 건축의 형태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법적인 반영이 돼서 이걸 좀 더 확장해 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 또 용어에 개수가 나오잖아요. 개수. 이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개수는 자, 정리했지만 다른 법에는 개수가 몇 번에 나와 있냐면 6번에 나와 있잖아요. 건축은 5번이었고 개수는 6번에 나와 있죠. 이 개수도 2014년도에 개정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개수하면은 다음에 해당하는 중 하나를 자, 뭐라고 한다? 개수라고 그랬죠?
첫째,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두 번째는 자, 건축물의 레저 시설 등을 수선하는 것. 세 번째,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중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한 종류의 종류가 한 7종류 정도 있는데 이게 승강기라고 그랬어요.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뭐란다? 개수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2014년도 개정령은 두 번째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레저 시설을 수선하는 것도 뭐다? 개수 범위로서 취득세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레저 시설은 자, 우리가 수영장이라든가 골프장, 우리가 이런 골프 연습장들이거든요. 골프장 부동산이니까 골프 연습장들 하나 칩니까? 앵글로 써 있잖아요. 연습장들. 그래요? 연습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선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 자, 개수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자체가 취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액이 늘었다면 그 골 임생 가액이 늘었다면 그 증가된 부분에서 취득을 내라 그 말이. 그만큼 범위가 확대됐는데 그런 용어를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다. 선생님, 자, 과점주는 100분의 50만 좀 염두에 놓고 그래서 확장해 가는데 꼭 기억해야 할 숫자고 지분율이에요. 50% 초과지 이상이 아니다. 제가 이상과 초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0% 초과한 자가 과점주주. 그래서 취득에 한번 개념에 따른 범위를 한번 틀 한번 잡아봤다. 그래서 뭐 암결하지 마시고 취득은 사실과 간주, 사실은 원시와 승계, 승계는 유상승계와 무상승계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자, 그럼 왜 이런 범위가 필요하냐면 이제 3장에 봐보시면 취득의 시기가 나오잖아요. 자, 취득세라는 세금은 납세 의무가 우리가 총론에 우리가 개별 세금들에 대한 의무의 성립이 언제 이루어지냐. 의무가 성립을 해야 의무가 확정이 돼서 소멸을 하게 되니까. 그 의무의 성립식에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의무가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한 때, 즉 취득한 날 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납세 의무가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죠. 그래서 그 취득한 때를 자, 어떻게 정할 거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한 날, 취득일로부터 세금을 60일 내 납세 의무자가 세금도 계산해서 신고고 신관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신고 납부이한 지방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60일이 적용이 되는데 60일이 이것도 25의 기출문제예요. 박스 문제로 딱 가로넣기로 취득한 날로부터 가로 단 거주자가 상수한 경우는 가로 그 두 개 문제예요. 답은 60일이고 상속한 경우는 6개월을 주거든. 그걸 찾아내라. 올해 기출문제 25회 때 정말 어렵게 나왔지. 자, 그러면은 아마 이거 틀리신 분은 일반 사람인데 우리 수강생뿐 아니라 공부 틀리신 분은 반성을 해야 돼. 왜? 지겹도록 듣는 거거든. 그걸 떠나서 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개정이 좀 됐지만은 뭐 많이 오래전 개정된 게 아니에요. 취득세가 통합이 됐거든. 통합이 되면서 두 세금 하나로 합쳐서 부과하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60일 내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취득한 날이야. 그런데 그 취득한 날을 만약에 의무자들이 집에 산 사람이 땅을 산 사람들이 60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취득한 날을 마음대로 임의로 정한다면 60일 의미가 없지. 취득한 날을 오늘로 잡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한 달 있다가 잡을 수 있는 안 그래요? 어차피 60년 적용하면 되니까. 그러면 시작이 지금까 불명하는데 60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취득의 집니까? 취득한 날의 시기를 딱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법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자의적인 생각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 자,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 취득의 시기가 봤더니 취득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하잖아. 그죠? 자, 건축물 없던 걸 만들어서 취할 수도 있고 매매로 집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집을 증여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래요? 또 하나 있습니까? 토지를 지목병으로 취득할 수도 있잖아. 간주 취득으로. 그럼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취득한 날은 매월 일을 해라. 언제 샀든지 매매가 됐든 증여가 됐든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항상 매월 일을 해라. 그렇게 만약 법에 정해졌다면 그렇게 해야겠지. 만약에 12월 달에 증여를 받았든 매매로 샀든 간에 다 무시하고 항상 12월 1일에 산 것을 해라. 그럼 법으로 정해서 그럼 12월 1일부터 항상 그 취득한 날 초일부터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 근데 그건 불안정한 거야. 왜 그러냐면 아니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고 대가 없이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없던 걸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럼 전부 무시해버리고 항상 일로 잠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건 뭘 강조하냐? 취득의 형태가 다양하니까 범위가 그 취득의 범위에 따라 취득한 날을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취득의 시기가 나오면 취득의 범위를 먼저 바탕을 둬다. 그럼 먼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래 형태가 매매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가장 크니까. 그래서 매매하면은 유상승계 취득의 형태죠. 그래서 취득의 시기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하나, 둘, 셋, 넷. 자, 욕심내면은 입문과정에서는 이 5가지만.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하니까. 자, 그럼 이 5가지 형태로서 구분해 보면 첫째는 유상 승계 취득, 무상 승계 취득. 자, 건축물의 건축, 지목 변경이 한 취득. 자,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비워놨어. 자, 제가 또 두 번째로 해놓으니까 또 어떤 분이 그래 교재하고 틀리는데 그러면 또 틀리면 또 틀리다고 그러니까 자, 두 번째를 써놓고 자, 세 번째로 좀 주의를 해야 되니까 세 번째가 연부취득이 있더라. 연부취득. 자, 이 경우로만 조금 구분해서 정리해 두자. 자, 사실은 깊은 설명을 사실은 의미도 없는데 인문과정에서는 그래도 표정이 워낙 좋으니까 그 취득에 대한 범위를 한 번 더 강하게 강조한 의미에서 어떻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자, 그럴 때 그럼 유상승계 취득하면은 매매 등 아닌? 매매 등의 유상승계 취득하면은 하면 반드시도 아니야. 뭐라고요? 반드시. 앞으로 제가 기본 수업 때 마찬가지예요. 유상승계 취득의 형태가 나와서 취득의 시기가 나오면은 반드시 구분해라. 반드시 둘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 반드시. 그 둘의 구분이 위쪽에는 또 시작부터 손에 또 힘이 많이 갔나. 경제도 안 좋은데 또 분필을 또 뻥당 또 부러뜨려가지고. 자, 원장님이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거렸을 거야.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할 거냐. 거냐. 자,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 등 아니에요? 그럼 매매 등에 있어서는 특히 유상승계니까 대가를 주고 사야지. 그러니까 대가를 주니까 계약에서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경우 따라 주고 뭐 잔금 주고 계약금 주고 잔금 줄 수 있는 거 안 그래? 또 더 힘들면 나눠서 중도금도 주기도 하고. 그런데 매매 등의 유상승계 취득은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과 시기를 딸 때 아무 상관이 없어. 잔금 지급을 따지는데 그 잔금을 계약사상의 잔금 지급일로 볼 거냐, 실제로 지급한 사상 잔금 지급일을 볼 거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들어요. 어떤 분들이 교수님 아니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집을 사고 팔고 그래봤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은 자 우리 중개사님을 통해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 쓸 거 아니에요? 계약금 얼마 10% 정도 해가지고 얼마 뭐 계약금 10%가 안 되면 얼마를 어떻게 하고서 그러고 나서 중도금을 줄 수 있는 중도 언제 아니면은 잔금 언제 매를 며칠 날 매매 계약 쓰잖아. 안 그래요? 안 씁니까? 그냥 말로 끝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자 집을 지금 들어가고 나와야 되니까 먼저 잔금 지금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날에 대신 맞춰가지고 줍니까? 맞춰서 잔금을 주니까 넘겨주고 자 권리증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고 이사 나가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상이라는 것은 약속한 날짜잖아. 실제로 계약상 약속을 했잖아. 그런데 경우에 따라 그날 약속을 지키는 건 일반적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지급하고 받는 게 맞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뭘 따지냐면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세법 공부를 잘하려면 일반 말하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참 자네는 아니 언니는 참 경우가 없어. 뭐가 없다고요? 경우가 없단 말 쓰잖아요. 좋은 말 아니죠. 듣는 사람이 좀 기분 나빠요. 뭐 개념도 없단 말을 하지만 자네 진짜 언니는 동생은 참 경우가 없네. 예를 들어서 밥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한두 번 샀으면 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저같이 맨날 얻어먹기만 하면 경우 없는 거 아니야. 안 그래? 인간관계에서 안 그래? 그런 얘기 안 씁니까? 안 쓰는구나. 그래서 세법 공부할 때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경우가 밝아야 세법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경우라고 하는 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A 경우에는 A 다시로 해라. B의 경우는 B 다시로 하라고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그 경우에 따라 구분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생각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법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것과 틀리 세법 문제의 과안에 보면 기출문제 정확하게 16문제 안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단어가 경우예요. 문제 안에. 물어보는 문제든 물음이든 답지 아니든 경우란 말이 엄청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그게 세법에 제가 또 기본서 과정도 하겠지만 입문과정을 또 제가 몇 가지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것도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했던 게 이렇게 법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그 법의 경우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접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왜 교수님 이런 취득 시기는 이랬는데 왜 또 이럽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상승의 매매 등에 있어서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때가 있고 계약상 잔금 지급을 보는 때가 있는데 딱 법에 명시가 돼 있어. 계약과 사실을 따질 때 사실상을 따지는 것 경우는 딱 자,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국가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 필요 없다. 사실상 잔금 지배를 취득한 날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럼 보세요.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배를 취득한 날로 보는데 그렇게 딱 잡아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잖아. 왜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을 무시하고 계약을 하겠지만 몇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잔금지는 무시해버리고 실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날로 보는데 그걸 먼저 받아줘야지. 그 다음에가 뭐이지? 왜 그럴까? 그래야지. 처음부터 왜 그럴까? 그러면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국가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겠다. 매매 등의 취득이 있을 때 자, 그러고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좀 공부를 좀 하면서 그래도 궁금하잖아. 그럴까? 그 이유가 단순해요. 국가로부터 취득을 하면 그 취득 금액 자체를 우리가 국가로 취득하면서 국가한테 그래요. 다운하면 안 될까요? 다운. 좀 취득 가격을 좀 낮추면 안 될까요? 세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혹시 그러면은 다운 안 해주려면 계약서 하나 더 쓸까요? 이중으로 하면 안 될까요? 국가가 뭐라고 했어요? 내끼. 말된 소리를 하라고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국가로부터 취득, 국가 땅을, 지자체 땅을, 취득하면서 왜 국가 땅 못 삽니까? 이게 지자체 땅 못 삽니까? 살 수 있잖아요. 아, 이럴 경우에 지금까 계약을 하면서, 그 취득 금액을 했습니까? 조금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좀 다운합시다. 아니면은 이중계약서 합시다. 그럼 국가가 뭐라고 했어요? 국가 당사자가 말된 소리 하시오. 그래서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취득 금액 자체를 믿을 수가 있잖아. 없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취득 금액 자체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날을 따지는 게 합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급의 자체를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증명할 수도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 못 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당사자, 개인 당사자 간에 짜고 칠 수 있잖아. 아, 좀 봐주라.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나 좀 부담되니까 좀 미루고. 아, 그러면 과세권 입장에 속 다 뒤져.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이 된 사실상 잔금이 되는 바탕이 뭐냐면 취득 금액을 객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 금액 자체를 과표로 하니까 그러니까 시기도 사실상을 그대로 가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캐스로 둔 거야. 그래서 국가로 취득한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해라. 뿐만 아니라 애국으로부터 수입이 한 취득. 자, 일부러 설명 잠깐 듣고 나오면 이건 100% 암기들 합니다. 반복이 들으면 시험장은 이건 안 잊어버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액으로부터 수입에 대한 취득. 아니 수입에 대한 취득하면서 수입 신고도 해야 되고 면장이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그거 쉽겠어요? 자, 그리고 판결문에 대한 취득, 법인장부 중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 방법에 대한 취득에 있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수, 판법, 공 이렇게 5자를 따서 암기틀을 잡아드린 겁니다. 국수, 판법, 공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딱 규정이에요. 제가 법대로 그렇게 읽어드렸어요. 국수, 판법, 공 어느 하나에 해당, 다 아니라 중에 하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게 규정이에요. 문장 단어 하나 안 틀리게 다 해놨어. 그럼 이걸 지금 시작하면서 정리할 때, 경우가 팔려가야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시험장 가든 공부를 하면서 일단은 고민하지 말아야지. 그럼 국수, 판법, 공 어느 하나에 유상승계는 사실상 잔금이겠구나. 계약상 안 따지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요. 자, 그럼 이제 계약상 잔금은 이 국수, 판법, 공 이외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으로 따라 그 말이에요. 계약상 잔금으로 따져라. 그러면 국수, 판법, 공 이외 하면은 대표적으로 개인간, 사인간, 개인 간의 매매다 그 말이. 자, 명시된 것처럼 개인 간의 매매는 없잖아. 여기 없잖아요. 개인 간. 뭐 개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사실상이 아니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을 시험에 이제 이런 문장도 잘 나오고 규정도 또 사례도 나오고 실제로 그러니까 날짜들이 나와가지고 취득한 날 언제로 볼 거냐. 자, 그럴 때 떠나서라도 그리고 이제 생활하니까 우리 한번 집을 한번 사보자. 아파트. 그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신규 분양으로 취득을 했어. 건설법인부터 기존의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잖아. 기존 아파트를 신규 분양으로 취득할 수 있는 거고 기존 아파트를 매매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에 취득 돈 주고 사는 과정이 유상이에요. 그랬을 때 취득한 날이 달라요. 아파트를 신규 분양으로 취득하면 그 분양 금액을 법인장부로 증명할 수가 있거든. 그 분양 금액이 다 틀립니까? 그 동일 아파트의 홍사라 만약에 분양 금액에 대한 층호수에 따라 약간 좀 분양 금액이 세상 똑같지? 안 그래요? 그 분양을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으로 취득은 법인장부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을 따지는 거예요. 계약상 잔금 안 따져. 그런데 기존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면 계약상 잔금을 따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활하면서도 필요해요. 취득한 날을 잘못 잡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크게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 이런 이제 뭐 집이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 할 문제가 안 되는 뭐냐면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고 이제 법무사한테 가잖아. 법무사한테 가면 그 시기를 딱 정해가지고 딱 넣으면 납부 기한이 신고 납부 기한이 딱 찍혀 나오거든. 고지서에. 이러니까 그걸 신경을 안 써. 그냥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고 법무사가 그러면 내면 되는 거야. 진짜 안 갖다 내면 돈 달라고 그러잖아. 입금시키라고 그러잖아. 응? 그럼 법무사한테 내잖아. 응? 그것도 등기 다 차가지고 시부를 뭐 보내줘. 등기 권리증 보내주잖아. 내역서하고. 안 보내지? 여러분 집에 등기 보낼 때 그 지출 내역하고 등기 딱 봉을 우편 보내주잖아. 찾으러 가도 되는데 오지 마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응? 그걸 받아 속이 편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지금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 다 생활에 접하고 있었던 건데 꼭 뜬그는 것 같아. 왜? 대리시켰기 때문에.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해야 하거든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잘 모르고 이러니까 돈 줘가면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신규로 취득을 하냐, 분양수로 하냐, 아니면 기준 아파트를 취득하냐. 이렇게 생활을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매매 등의 취득 시기는 반드시 구분되는구나. 사실상 잔금이 되는지 계약상 잔금이 되는지. 그런데 한 번 다시 이제 하지만 사실상과 계약상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계약상보다 사실이 빠를 수도 있고 사실이 느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앞당겨 봤을 수도 있고 앞뒤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취득 시기에서는 전혀 그걸 안 따져.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래서 사실상 잔금은 사실상 잔금으로, 계약상 잔금으로 끝내는 것. 끝. 이제 여기에 설명을 더 많이 더 들어갈 거예요. 사실상 잔금 그냥 잔금인데 계약상 잔금이 개인 간의 매매인데도 명시를 안 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매일 며칠에 둘이 묵시적으로만 계약서에다가 명시를 안 해. 잔금 죽는 날짜를.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우니까. 그러면 계약상 잔금을 따져야 되는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있잖아. 그때는 이 날이 없으니까 명시를 안 했으니까. 그럼 취득 날 했으면 세금 언제까지 내야 돼? 의미가 없잖아. 60일이. 그래서 명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래도 계약은 했으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취득한 날로 보겠다. 그 말은 명시 안 해도 상관없다. 그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취득한 날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케이스를 만들어 둔 거예요. 법으로. 실제로 다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걸 케이스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따라 잔금 지급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그때는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할 경우는 그 등기 등록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일명을 선등기는 등기를 따져. 등기가 나중에 한 건 당연한 것이지. 안 그래요? 잔금 치료에 등기 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판 사람이 돈도 안 받고 넘겨줘요? 그렇구나. 그래도 잔금 안 치고 등기 넘겨주면 누워보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서 선등기는 등기. 이런 규정들은 앞으로 더 정리할 내용들이다. 제가 지금은 기본 틀에 이런 걸 좀 잡자는 의미로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상승계는 대가지 않고 이어받은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에 취득합니다. 자,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교수님, 그러면 유상승계는 계약상하고 사실상으로 나눠지는데 무상승계는 그럼 왜 계약일로 합니까? 계약일로? 봐보세요. 무상은 잔금이란 게 있을 수가 없지. 돈 줄 필요가 없잖아. 돈 줄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서로 언제 주겠다고 그럴지 실제 줬지. 의미가 없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상은. 그러니까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상승계 형태의 상속이나 유증이란 취득권이 있어.
상속이나 유증은 이래야 넘어오는 거야. 뭐세요? 이래야 넘어오는 게 상속 아니? 그런데 상속을 한 취득을 계약일로 한다면은 천륜 어기는 거지. 나 매월 며칠 나 죽겠다. 아, 실제 그날 한강에 뛰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뛰어온다고 다 죽습니까? 밑에 기다리고 있는데? 푹 잘랐는데, 이거 너무 과격해진다. 그래서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속도 무상승계 형태인데,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속이 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로 하는 겁니다.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 사망을 해야 상속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인데 상속의 취득은 상속 개시일. 그래서 상속을 구분할 때는 증여. 그러면 증여로 구분해서 한 거야. 그럼 증여한 취득은 계약일이 되는 거고. 자, 상속한 취득은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상승계 이렇게 구분되는 거. 다음은 연부 취득. 연부는 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을 때 이때 2년 이상 나누어 취득하는 걸 연부 취득이라고 그래. 자, 그러므로 연부 취득의 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을 보는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이다. 누가 곧 연부로 취득하든 간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입니다. 계약상이 아니다. 그런데 연부 취득은 연부금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이야. 계약상이 아니라. 왜?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든요. 하지만은 그 계약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너무 기간이 오래기 때문에 실제 지급한 연부금을 지급한 날 그냥 취득한 날로 보는 것. 자, 그럼 이제는 건축물 건축을 했어요. 그럼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있습니다. 건축을 했으니까 승인서를 내줘야지. 사용승인 사용하라고 하니까 승인해줘야지. 그건 내주는 있고, 근데 사실상 사용일이 있지. 그게 승인서 받고 사용은 당연한데, 그 경우에 따라서 사실상 사용할 수가 있잖아. 그럴 때 건축물의 건축의 원시 취득은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겠다 그 말.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이게 건축물 건축에서의 취득 시기가 되는 거. 다음 이제 지목변경. 지목병에 간주 취득이 있어서 저는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 변경일, 공부상 지목 변경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지목이 변경이 됐냐? 아니면 공부상으로 변경이 됐냐? 그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지목병의 간주 취득의 시기는 중 빠른 날로 한다. 사실상 지목 변경한 날과 공부상 지목 변경일 중 빠른 날 취득한 날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암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이제 경우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걸. 이러니까 세법이 공부하는데 좀 힘이 들어요. 안 그랬어요?
만약에 취득 시기가 그냥 하나만 딱 정해져 있다면 경우 없이 안 그래요?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유상승계 취득인 경우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연부 취득이냐, 건축물 건축이냐, 지목 변경이냐.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취득은 산 사람이잖아. 그럼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파는 사람이 생각하는 건 양도소득세거든. 그런데 취득세 취득 시기하고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시기는 똑같다고 보지 못해.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 시험이 나온 거야. 그래서 올해 시험은 취득 시기는 안 나왔어. 25일 때는 반대로 양도세서 시기가 나왔지. 번가 나와마. 나여기서 비교도 해드릴 것이고 공통점 차이점들. 자, 그래서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 시기에 뭐 제가 뭐 내용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었죠. 아, 이렇게 이제 실제로 규정을 실제로 처음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가 많이 나오겠구나. 아, 이에 따라서 한번 구분하면서 정리가 되는구나.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쉬었다가 자 의무자부터 좀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합시다.